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상당히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듯한 모습은 보여줬지만 장 초반에 2,500선까지도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좀 달라진 표정을 볼 수 있었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특히나 오늘 증시가 반가운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 수익 봉투에 담아봤으니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장 초반부터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관세가 좀 시행이 되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디데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철강 관련된 종목들 올랐던 종목들도 오전장까지만 해도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붙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의 철강 관련된 종목들 수혜로 좀 찾기에 나서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드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인 수혜를 입게 된다라는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오후장의 분위기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고요. 포스코홀딩스가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알맥이 14%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디데이를 이렇게 좀 맞이를 하게 되면서 오후장에 오히려 탄력을 붙여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미용 의료기기 섹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참 예뻐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APR이 관련된 섹터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냈습니다. 목표가가 상향되는 레포트가 상당히 많이 발간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여력도 단단하다라는 레포트였는데요. 오늘 APR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주가가 잘 나왔습니다.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파마리서치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의료 관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후발주자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시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로는 오늘 참 생소하게 보험 종목들은 왜 올랐을까라는 의문이 드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킥스 기준을 완화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사실 이 킥스 기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얘기가 꾸준히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되게 된다면 보험사가 이제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는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 탄력을 타게 됐는데요. 보험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보험 관련된 종목들은 또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이 시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수요일 딱 한 주의 중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견조했다가 오늘만큼은 웃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이 거래일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경계감을 갖게 되는데 또 오늘 밤에 CPI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좀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좀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좀 네. 하기도 하고요. 우선 지금 시장이 결국에 다 뭐 때문에 반동성이 생기냐면 트럼프의 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곧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랑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정책에 대한 것들을 조금 예상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경기 침체 징후 하루 만에 없다. 라는 말로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대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고 국내 반도체 업종들이 그동안 좀 많이 밀렸다, 과대 낙폭으로 많이 밀렸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딱 정확하게 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땐 반도체주들 위주로 AI라든지 로봇주들 위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네.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오늘 수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밌었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 특징 업종이라든지 특정 업종이나 테마에 자금이 몰린 것이 아니고 조금 분산이 됐습니다. 수급이 전반적으로 분산이 됐고요.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의 수장들이랑 어제 만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감수 이야기는 조금 오해다. 네. 오해를 한 거다. 오히려 바이든이 너무 망쳐놨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호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재정 지출이거든요. 재정 지출에 대한 감소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변하고자 이제 캐시우드 CEO가 사실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 결국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없애기 위해선 재정 지출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생각해봐라. 1970년도 때 보면은 오일 쇼크라든지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10년 넘게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레이건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걸 잡아내지 않았냐. 결국에 재정 지출 감소와 결국에 기업의 규제 완화와 감세는 사실상 이런 생산성을 조금 극대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하기도 했는데 요걸 조금 주목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유의미할 정도의 재정 지출 감소와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재정 지출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임기 1년 동안에는요. 우선 조금 과하게 하다가 네. 임기 2년 차에도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의 동의를 얻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제 발언이 점점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장은 조금 노이즈가 가득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현상 유지하면서 또 재정 지출 늘리면서 시장이 조금 부양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한 해 정도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CPI가 중요합니다. 예상치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YOY 기준 2.9%, 전월 대비는 0.3%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제 관세 이야기가 조금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물가 지표가 다소 조금 완화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조금 덜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단기간 조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밤 나오는 9시 반에 나오더라고요. 이 CPI 지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 멘토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은 이렇게 물가 지표나 경기 지표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거의 무던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워낙 말이 그 더 관세 중요하다. 말에 따라서 사실상 그 시장이 조금 좌지우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은 그때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해석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CPI 발표는 조금 그래도 완화적으로 나온다면
유의미하게 좀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수익 봉투 한 가지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정말 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세 가지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철강입니다. 아무래도 관세 디데이다 보니까 반도체를 해야 될까 철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철강 쪽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디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장에는 너무 반응이 없어서 이거 수혜주라고 인식된 게 끝난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오히려 탄력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얼마까지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수입하는 그 관세,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포고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5%를 보편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거다. 근데 사실상 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것이 그게 달가운 건 아니거든요. 악재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철강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딱 지정해서 너희만 관세를 부과할 거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다 관세를 모든 나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전부 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수출 물량의 한도가 없어지면서 한국이 오히려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크게 열린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요. 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고만관광이죠. 이런 어떤 특수 제품들도 개발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 철강 기업들이 확실하게 조금 더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계속 지금 1,400원대 위면은 계속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이 조금 제한됩니다. 수입에 대한 유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철강 업체들은 그래도 조금 좋은 어떤 배경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당연히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게 가스관 사업이 세계 최대 규모 사업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직접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한국에 대한 당연히 철강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 철강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갈 예상되는 철강 어느 정도 그 무게가 10톤에서 15톤 정도 철강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스관 사업할 때도 당연히 많이 수요가 들어갈 거고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런 데도 계속 철강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내용 자체가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철강주들이 좀 달려가다가 사실상 조금 최근에 눌렸거든요. 눌려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은 변곡 지점이고 매수하기 매우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관련된 종목들 보편 관세가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쿼터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의 호재로의 작용이 더 크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으니까 길게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철강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 상한가가 뜨면 참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도 요새 이 섹터가 가면 늘 상한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레이저 옵텍이고요. 증권가에서 좋게 보고 있는 건 APR 파마 리서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피부 미용기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업사이드 요소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수익 봉투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미용 필러 사업을 하고 있는 셀락바이오가 그 54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번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비상장 업체입니다. 네. 비상장 업체의 이런 VC 투자 규모로는 역대 7번째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미용기기로 좀 압축을 해서 보게 되면 3번째로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상장 기업들과 상장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투입은 결국에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을 불러올 수 있고 업사이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미용기기 쪽을 굉장히 조금 유심히 보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할 유인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네. 미국 피부과 학회죠. 이게 AAD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저명한 학회입니다. 가장 큰 학회인데 여기서 사실 동사의 어떤 그 헬리오스 785가 이제 공식 레이저 그 핸즈온 교육 장비로 초청이 돼서 그거 이제 시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AAD 같은 이 학회 같은 경우는
1938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서 2만 명이 넘는 글로벌 전문의들이 이제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있는 굉장히 큰 학회입니다. 이 학회에서 동사의 장비를 가지고 시연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범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안 쉬운 거는 동사가 어떤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스몰캡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가는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오히려 좀 실제 성장이 나오고 있는 미용기기 업체들을 더 차라리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계속 가져와가지고 지금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게 파마리서치 같은 그런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용기기 업체들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까지 외형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주가 흐름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 자체가 선반영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올 이 성적,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막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이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로 간다라고만 하더라도 그 다음 컨센서스도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상승세 구간이 조금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아직도 성장 파이가 큰 업종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을 저는 1년, 2년 더 할 거라고 봐서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쪽 업종을 조금 주목해보고 그냥 좀 매수를 해봐도 좋다. 61선, 121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파마리서치도 그런 류의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날 때는 강하게 매수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오랜만에 좀 이쪽 섹터가 오르던데 보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스 기준이 완화가 된다. 150% 미만으로 낮추게 된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킥스 기준 자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은행사의 지급 준비율과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은 사실 저는 이거였어요.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거는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도 정확한 그 지적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네. 왜냐면 이제 부분 지급 제도입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저도 사실 불안하게 보는 부분이 좀 큰데 규제 완화는 시장에서는 호재로 그냥 무조건 인식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킥스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춘다라고 하고요. 해약 환급금 기준 적립 비율도 요건을 조금 재조정한다라고 하고 이중 규제라고 지금 현재 비판을 받고 있던 뭐 비상 위험 준비금 제도도 마찬가지로 보험사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제 손질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떤 자본의 건전성이라든지 유동성을 키워주게 되다 보니까 이게 주주 배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기존의 돈을 의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돈을 좀 완화해가지고 그 사용처의 범위를 더 자율적으로 놔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사들이 무리하게 보안 자본을 늘리는데 에너지를 투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자본을 자유롭게 활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재무 건전성에서 사실상 실제로 재무 건전성은 나빠질 수 있지만 그 성장성 그리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주주 환원책에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안합니다. 저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부의 특권이다. 합법적인 사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왜냐하면 동일한 돈에 대한 복수의 소유권이 발생해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금융권들에게 조금 자율적으로 신용 확장이라든지 신용 팽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과를 해주게 되면 사실상 무리하게 은행권들이나 이제 금융권들은 본인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신용 확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봤지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결국에 정부에서 구제를 해줘요. 그리고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때도 정부에서 결국에는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금융권들은 이 자금 집행을 신중히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유인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돈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신용 확장하고 무너지면은 정부가 구제를 해주니까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는 결국에 기업의 호재다.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개선도 할 수 있고 배당 매력도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지만 그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기존의 그 PER이 네. 조금 더 올라가도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이 이슈 자체는 10%에서 20% 더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보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봤습니다. 킥스 기준이 완화가 된다. 뭐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환호를 한 것 같고요. 보험 종목들 오늘 일제히 주가는 솟구쳤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세세하게 필요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래 공포에 짓눌렸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반도체가 또 우리 시장을 빨간불로 상승 견인을 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2570선 탈환에 또 성공을 했고 코스닥도 729선에 오늘 빨간불 켜면서 오랜만에 상승 소식 들려왔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1등 종목으로 담아갔었던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5.91%, 6% 가까운 급등세를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디램으로 대표되는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 아래에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한꺼번에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인 어제까지만 해도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동반 매도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은 또 동반 매수했습니다. 이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증권가 리포트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로템 2.2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현대로템 또 신고가까지 썼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까지도 오늘 방산주들로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렸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KB금융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0.65% 약하게 빠졌고요. LS일렉트릭, 하나오션, LNF, 두산까지 오늘 외국인들은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가장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또 이끌었는데요. SK하이닉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다음을 또 잇고 있습니다. 기아와 두산 그리고 고려아연까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오늘 26%의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기관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한 매수세가 4거래일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 모두 하나그룹주들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2.28%의 상승세지만 오늘 기관에서는 강하게 매도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담아갔었던 종목들, 지금까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반도체도 들려왔고요. 특히 로봇 들려왔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업종도 들어왔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어떠한 특정의 종목들로만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HPSP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11.20%의 상승이고요. 그리고 VT, 이오테크닉스, 동성화인텍, 심텍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 종목으로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을 오늘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2.4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에서도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영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피롭틱스, 에코프로비엠, 오리엔트 전공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던 건 고영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사실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사업성을 넓혀가겠다라는 모멘텀이 지속됨에 따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았던 로봇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리노공업과 동진세미캠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또 알테오젠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팔아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ABL바이오, ISC, IST, 태성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다행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밤 CPI가 우리 예상과 다르게 좀 좋지 않은 수치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수급은 계속해서 타이트해질 만한 요소들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붙는 매매를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은 물리기 십상인 시장이 앞으로 1, 2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매우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기법 하나 오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3개월 동안 이 기법을 통해서 방송 말미에 계속 공략주도 소개드리죠. 이 기법으로 잡아낸 종목들 소개드렸는데 저는 충분히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기법에 대한 개념 설명 오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죠. 자, 똑똑한 돈은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는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어내기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럼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스마트 머니는 뭐보다 먼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뉴스보다 먼저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뉴스 전에 어떻게 이 똑똑한 돈들을 잡아내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냥 매수를 하면 되는 간단한 기법이에요. 근데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뉴스 전의 모든 매집 물량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겠죠. 다만 방송을 며칠이라도 보신 분들은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다가 뉴스가 나중에 나오는,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모델대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다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는 기법,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이 기법 명칭을 사용하는데 저는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뉴스가 이제 어떤 정보와 재료를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와 재료를 가공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올라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모멘텀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매크로 변수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소실되는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불가피하죠. 하지만 이 뉴스보다 먼저 잡을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만약 그 기법을 통해서 잡을 수만 있다면 중간에 모멘텀이 소실이 된다 하더라도 약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법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도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꼭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좋은 기법과 그렇지 못한 기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요소로 우리가 한번 좋은 기법이냐 아니냐를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수익성입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성, 수익하면 좀 오해를 하세요. 제가 이제 옆에서 기법을 막 만드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옆에 보게 되면은 특정 패턴에 주목을 하다가 이 패턴 이후에는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즉 승률이 높은 기법 모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하시다 보면 어때요? 똑같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을 경험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승률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길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7, 8번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2, 3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거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손익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거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이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소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기법을 사용하는 게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법이 첫 번째 제가 이제 조건 이야기를 드렸었던 수익성 조건이 아무리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방법 자체가 복잡해버리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갈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한 장으로 다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줄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우선 포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신청해 주시면은 다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신호를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합니다. 그럼 포착된 날이 있을 거예요. 포착된 날을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신호가 포착되면은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거래량들이 늘기 시작해요.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마구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후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매집을 하게 되면은 뉴스가 이후에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느냐? 조정식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그 캔들 있죠.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회비용을 안 주고 바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장중에 너무 바빠서 종가를 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오셔서 포착된 종목들 전부 리스트업 해놓고 또 어떤 업종인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리스트업 해놨다가 나중에 포착일 고점 윗꼬리 캔들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신호가 포착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하면 됩니다. 왜? 추가적인 매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거래량이 포착일 이후에 바로 안 늘어나죠? 그럼 우선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손익비라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여기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방법만 숙지를 하고 거래를 하시면 어떤 게 가능해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시 종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스마트머니 기법, 요 기법 가지고 제가 방송 말미에 항상 공략주 잡아드립니다. 공략주 한번 방송 돌려보면서 한번 직접적으로 검증해보세요. 예, 다 예시 종목과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그리고 잠시 후에도 제가 공략해드렸었던 종목 3종목이나 또 리뷰를 또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다들 아시는 재료 작년 연말에 떴어요. 드디어 삼성 로보틱스가 되는 순간이죠.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지분의 35%를 인수하겠다라는 어떤 공시가 떴어요. 양수도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나왔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지분이랑 합쳐서 현재 58%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중요한 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보와 재료가 우리에게 제공되기 전에 그 정보와 재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매집 자금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뭐예요? 양사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조율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내용 이 정도 지분을 양도하는 걸로 계약을 하자라는 결정이 나오고 결정 공시가 나와야지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공시를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조율 과정에서 이미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뭐 몇 주 전, 몇 달 전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주포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는 먼저 잡아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 날이죠, 요 날. 점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연초입니다. 연초 첫날 거래당, 이제 첫날 거래일인데 이 내용이 나오고서 나서 점상한가를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 해놨습니다.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그 이전에 2번이나 표착을 해줍니다.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머니 신호예요. 11월 7일, 12월 24일에 포착을 해주는데 최초 포착일을 제가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잠시 후에 정말로 이게 거래량이 왜냐면 앞에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늘어난지 안 늘어나는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때 매수를 하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요. 손절 추세선 이탈도 안 하고 올라갑니다. 이탈도 안 하고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매매 방법 간단합니다. 포착 나오죠. 거래량 늘어나면 매수. 자, 이후에 뭐예요? 급등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면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간단한 기법입니다. 자, 거래량이 실제로 이 구간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11월 7일 이전에는요, 거래량이 작년 8월까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추세도 없었습니다. 신호가 뜨자마자 어때요? 그날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나죠. 늘어나면 매수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뉴스 나오니까 상한가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손익비에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거고 이 기법 제가 무료로 다 제공 드린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예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입니다. 결이 좀 비슷해요. 빅파마 기업이죠. 일라이릴리의 9,100억 이상의 기술 이전을 체결합니다. 마찬가지죠. 양사 간에 합의를 보고 체결을 하고 결정 공시가 나야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매집을 했다 안 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날입니다.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온 날이에요. 나온 날 어떻게 돼요? 점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3연상을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3연상이 나오기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됩니다. 자, 포착일 이전에 한번 거래량이나 추세 한번 보세요. 쭉 꺾여서 나오다가 포착 뜨자마자 거래량이 늘어나고 어때요?
추세가 돌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점성한가 전에 이 종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를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포착, 그다음에 거래량 늘어나면 매수,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매도, 손절 추세선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무리 이런 좋은 예시 종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가지고 제가 공략주 소개드려서 직접적으로 이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아무리 드려도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말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증명 드린 것도 그냥 믿지 마세요. 편하게 이 기법 PDF 파일로 신청 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리니까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고 직접 검증하신 만큼만 믿으시고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의 스마트 머니 기법 내 차트에 한번 녹여보면서 미리미리 수익을 캐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방 내에서 저도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다 드리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이 포착됐는가 수익률부터 만나보시죠. 수익률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5가지 종목들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한화오션과 로보티즈, HFR, LS 에코에너지, 신성 델타테크까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12월 12일에 추천을 받았던 바이오플러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종목이 아직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들고 오신 이유가 왠지 추세가 바뀌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도 진입 가능한 자리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2차 목표가 저는 매우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동사가 HA 필러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거기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이 굉장히 호조로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제가 여기다가 작성을 해놨는데 이제 한한령을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과 이제 브라질의 파트너사들을 되게 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도 충분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11월 1일에 포착이 되었죠. 포착일 이전에는 추세가 하향 추세였습니다. 포착일 이후에 한번 늘렸다가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다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입니다. 늘어날 때 제가 한참 뒤늦게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저 밑에서 잡았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30-40% 이상 수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가 제가 공략주를 소개 드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늦을 때 소개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를 직접 받아가셔서 이용하시는 것이 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 다음 목표가 8,500원 그대로 지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달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여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은요. 지금 SAMG 엔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가 34,000원으로 제시가 된 종목인데 2차 달성 수익률까지 거의 40% 가까이 바라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뜨기 전에 스마트 머니 기법이 먼저 알아본 종목이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야기 챙겨주시죠. 예, 우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대표적인 건데, 근데 제가 심지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드렸음에도 30% 넘는 이렇게 수익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에 SM 엔터테인먼트와 통합 콘텐츠 MOU를 체결한다라는 소식도 최근에 전해졌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티니핑이 정말로 이 IP뿐만 아니고 점점점 이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지금 많다라고 해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흑자 전환을 최근에 했어요. 흑자 전환은 그 해에 주식이 가장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사실 그 중국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량이 점점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티니핑 자체가 이 캐릭터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를 갖게 됐을 때는 또 그 다른 캐릭터도 갖고 싶고 하는 그 욕구까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신 캐릭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 지금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이 성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발표라든지 흑자전환이라든지 실적 발표 내용이라든지 SM 엔터테인먼트와의 MOU 체결 소식이 없었어요.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차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근데 신호가 뜨면은 추세가 바뀌잖아요. 신호가 뜨기 전에 그냥 옆으로 가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 추세가 돌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죠.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바로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공략에서 소개드렸었던 그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 네. 여전히 목표가 3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매수 가능합니다.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가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5차 목표가가 제시된 종목이고요. 4차 달성 수익률이 지금 104%를 넘어서기 때문에 들고 오신 종목들 중에서도 수익률이 단연 으뜸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한번 살펴보신다면 오늘 나온 기사들이 꽤 되는데 일단 요새 로봇 종목들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주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코엑스에서 피지컬 AI 키트를 공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공급 본격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슈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언제나 이야기했듯이 제가 지금 5차 목표가로 작성드렸었던 이 가격도 타이트한 겁니다.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4차 달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시세 나온 수익률이 100%가 이미 넘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봐요. 다만 살짝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월말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예. 로봇주들이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른 종목들 위주로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또 건강한 매수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사 뉴스 쉴 새 없이 나옵니다. 그쵸. 센시드 로보틱스와의 대량 수출 협의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고요. 구글에서도 그 피지컬 AI 프로젝트의 동사의 기술이 도입됐다라는 네.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LG가 선택한 로봇 기업 아니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라면 로보티즈는 LG가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LG도 본격적으로 지금 어떤 로봇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보티즈가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로봇 업종 자체가 제가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주가가 레벨업을 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다시 상승하기 이전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올해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추세가 상승을 하게 됐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적당한 조정이 나오면서 평균 주가가 올라가는, 즉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흐름을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7월부터 계속 하향 추세 그려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11월에 두 번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공략주로 제가 소개드렸죠. 그 다음에 뉴스들 계속해서 뒤에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다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예시 종목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제가 무료로 그냥 보내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그냥 직접 한번 검증해 보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잘 사용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5차 목표가 이거 정말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 드실 텐데 여전히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 5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타이트하게 잡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 리뷰 종목 만나봤는데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 여쭤볼 텐데 제가 추천 종목을 쓱 보고 오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간다. 그런데 내려갈 때도 좀 시원하게 내려가는 종목이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시노팩스입니다. 시노팩스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혈액 여과기 관련해서 이슈가 뜨긴 떴는데 어떤 포인트들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앵커님께서 네. 해주시는 말씀이 딱 맞는 게요. 올라갈 때도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는데 빠질 때도 정말 답이 없이 빠져서 맞아요. 좀 고점에 물리고서는 조금 대응이 좀 어려우신 어려운 네,
그런 종목이다 볼 수 있어요. 한번 오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먼저 네. 드려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FPCB 쪽에서 사실 매출이 대부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캐시플로우 역할을 잘 해주는 거고 필터 사업 쪽에서의 이런 어떤 비율이 저는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 요소가 있는 건데 내용을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필러 이야기 나오기 전에 동사가 그 탄소 배출권을 첫 판매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유통기업에 어떤 이제 그 계약을 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배출권이 매년 약 6,242톤이고 7년 단위 연장으로 2042년까지 총 13만 1,082톤의 탄소 배출권을 동사가 확보했고 첫 탄소 배출권 판매 계약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유의미하게 저는 좀 보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 배출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사가 그 AI 혈액 분석 시스템이 국책과제에서 사실상 지난해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루미오가 있는데 이게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문가용 제품이다라고 하고요. AI가 탑재된 게 특징입니다. AI가 탑재돼서 딥러닝으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구의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서 좋은 기초 자료들을 좀 제공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죠. 혈액 여과기에 대한 그렇죠. 임상 4상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 볼 수 있어요. 이번 임상 시험이 국산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과기로서는 최초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연간 약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혈액 여과기 자체가 이제 대부분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2천만 개의 혈액 여과기가 사용이 되는데 국내 제품의 비중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동사가 식약처로부터도 혈액 여과기 품목 허가를 받기도 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용을 하기도 했고 글로벌 제품과 지금 계속해서 비교 평가되면서 기술력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사이드 요소가 크다라고 보고요. 시세가 굉장히 앞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저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원하게 오래 빠졌어요. 오래 빠지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중간에 2번 떴는데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똑똑한 돈이 어쨌든 들어왔다. 그러면 추가적인 매집이 언제 시작되느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수하기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000원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8,000원에 도달한다고 해서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 10%, 20%만 덜어내고 다음에 이제 목표가 도달하면은 제가 또 추가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 8,000원 잡아주셨지만 이 종목의 특성상 올라갈 때 강한 슈팅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 빠르게 받아보셔라 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000원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2시간 뒤면 CPI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희 멘토님께서 오프닝 때 얘기를 해주셨죠. 오늘 이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고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함께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챙겨가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빠르게 받아보시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